자, 오늘은 메이저 리그를 포함한 스토브 리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샘플에 모셨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 해설위원 김영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그 김영준이 맞냐? 네. 네, 하시는데. 다른 채널 주인장께서 오셨다고. 네, 반갑지 않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네. 이제 메이저리그 전문위원으로 유명하시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스포츠앤 플러스 보셨다면서요? 네,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원래 네. 그 유튜브를 스포츠 채널은 잘 안 보고 제가 좀 이제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채널이 뭐 우주의 신비, 잠 오는 것들. 예, 양자역학. 네. 네, 특히 양자역학 틀어놓으면 잠 진짜 잘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네. 저도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에 가면서 이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예, 근데 어느 날 뜬 거 보니까 월요 진단을 제가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월요 진단으로 제가 입문을 했습니다. 야, 이 소식이 모쪼록 월요진단하는 류 단장님과 정세영 기자의 귀에 안 들어가야 할 텐데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사람들 곤란합니다. 여튼 진짜 어떻게 김영준 위원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더 좀 긴장하고 아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프로야구 이야기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는데 그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오늘 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뉴페이스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도 평소에 그 유정희 단장님은 제가 워낙 알고 지낸 지 오래되고 해서 아. 방송 출연하시는 거 웬만하면 다 챙겨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점점 방송이 좀 느시는 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따뜻했던 분위기에서 이제 거의 프로 방송이 되신 것 같아서 최근 방송도 지켜보고 들어오셨네 저기 류성균님. 네. 지금 뭐 방송이 이거 들었겠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오늘 김지수 기자 방송 보잖아요. 평가하는 문자 옵니다. 이 포인트에선 방송을 이렇게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냉정한 평가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두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뭐 워낙 그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이도 당연히 기본이 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김혜성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 그리고 김하성 선수 이 세 선수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할 2025년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인데요. 모두 다 키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지수 기자가 키움과 롯데 담당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이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면서도 네. 이제 당장 물론 예상은 떠날 선수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좀 발등에 불이 이제 점점 커지는 캠프 출발 앞두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라면은 이 세 선수에 관한 뭐 굉장히 좋은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을 모시고 세 분이 아니죠 두 분을 모시고 저 포함해서 함께 오늘도 스토브리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근황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가 갈 LA 다저스의 일정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정우 선수가 이제 2월 18일 날 스타트 들어가고 김혜성 선수가 2월 16일인데 두 선수 모두 일찌감치 미국 건너가서 이제 시차 적응, 이제 현지 적응, 컨디션 끌어올리는 과정 거치게 될 텐데 일단 김혜성 선수는 아무래도 오타니 쇼헤이라는 슈퍼스타도 있고 또 전년도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메이저리그 데뷔 준비를 좀 또 본인도 가뜩이나 떨릴 텐데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상황이 돼서 또 팬들의 시선도 사실 이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조금. 네.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지금 재활 본인이 워낙 출국 전에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10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조금 11월에 국내에 들어와서 정말 재활만 열심히 몸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 투수, 네. 포수조
야수조가 일정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죠. 투포수들이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찍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야수들보다는 투수들이 빌드업 과정이 길거든요. 예. 특히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차근차근 그 어깨를 풀고 투구수를 올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야수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수만 소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공 그쵸. 받아줄 사람이 네. 필요하니까. 그래서 포수도 덩달아 투수와 포수들이 조금 더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우리나라 스프링 캠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마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는 보통 한 그 새벽 6시 한 그 정도의 선수들이 출근을 해서요. 네. 그래서 오전에 훈련을 하고 시범 경기도 상당히 일찍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없을 때는 점심 먹기 전에 퇴근해요. 예, 그리고 시범 경기도 상당히 일찍 열려서 빨리 끝나면은 뭐 한 3시, 2시 그때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스프링 캠프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다저스가 이 플로리다 이제 베로비치 거기 이제 공군 기지가 사라진 그곳을 네. 처음으로 이제 캠프장을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스프링 캠프에 관해서는 미국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자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실은 돈 많은 뭐 연봉이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프링 캠프 가서 자기 돈 쓰는 게 큰 문제가 아닌데 마이너 리그에서 초청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아예 안 해주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게 유급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근데 시즌 준비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일찍 맞춰주자. 그래서 보통 이 그 좀 유부남 가정이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 캠프지에 가족들이 다 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 훈련하고 경기하고 오후에는 놀러 다니죠. 그런 가족들과 식으로. 함께?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기자님도 이제 캠프 취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선수들이 24시간 합숙을 하면서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이전트들이 트레이닝 캠프를 마련하기도 한다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보라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작년에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당히 장기전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장소가 없죠. 그래서 보라스 캠프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블레이크 스넬이라던가 벨린저 이런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했죠. 야. 좀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 갔을 때는 좀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그 적응 기간을 충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정우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 이제 출국을 한 건데 한 달 정도 일찍 간 거네요. 그러면 그쵸. 이게 보통 메이저리그 갓 진출하는 선수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나가려는 경향들이 있죠. 이제 가서 현지 정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훈련 환경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단체 훈련 비중이 낮고 또 스스로 몸을 만들고 거의 2월 말 시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컨디션을 그 기간은 끌어올리는 기간으로 한국은 생각하지만 그렇죠. 메이저리그 예전에 김현수 선수도 인터뷰 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랑 똑같이 몸을 만들면은 조금 초반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지인이니까. 김지수 기자는 혹시 그 두 선수 출국 현장에는 취재 갔다 오셨나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 인천공항이 가까운 기자가 또 같은 회사에 있어요.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죠. 예.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그래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덕담을 좀 많이 일단 이제 이정우 김혜성 선수 입단 동기고 절친한 친구니까 또 맨유의 박지성 같은 존재라고 이제 이정우 선수가 김혜성 선수를 좀 띄워주고 했는데 일단 팀은 다르지만 일단 1년에 그래도 10차례 이상 만날 수 있고 연락도 잘 되고 일단 김혜성 선수도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좀 조언이라기보다는 좀 자문을 구하는 그런 단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김혜성 선수가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사실 작년에 귀국했을 때 워낙 부상 수술 뭐 재활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표정도 좀 어둡고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좀 사실 좀 처음 나갈 때만 해도 굉장히 조금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잘 보여주고 나갔는데 좀 들어올 때는 안 좋았는데 사실 그저께 다시 나갈 때는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을 빨리 털어낸 모습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성 선수 인터뷰를 화면으로 봤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궁금했던 게 이정우 선수가 먼저 김혜성 선수에 대해 박지성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리에 있던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정우는 어떤 선수의 비유를 하겠냐. 예. 엄청 궁금했어요. 어떤 과연 이 축구 선수의 이름이 나올까 했더니 김혜성 선수가 정말 노련하게 그냥 정우는 슈퍼스타잖아요.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김혜성 선수가 박지성 선수 같다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선수다라는 게 들어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댓글이 잠깐 왔는데 그 왼쪽 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희 그 엑스포츠 뉴스의 김지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이렇게 이름만 보고 이제 여자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저 솔직히 설렜습니다. 그래도 좀 실망을 당일에 직접 대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런 분들 계실까봐. 김지수 기자님 좀 글들을 좀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김지수 기자가 엄청 많던데요? 예, 제가 알기로 네이버 등록된 기자분들만 10명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엄청 많더라고요. 흔한 이름이다 이게. 예. 이름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야구 선수 넥센에도 저기 키오베로 코치님 계셨고. 네. 자 그리고 류성교 단장님이 한상원 싫어합니다. 제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데 단장님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슈퍼챗 1,000원씩 쏘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달실 거면은 공짜로는 안 됩니다. 뭐 30분간 그 정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군에 안착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혹시 그 LA 다저스 입단 뒷이야기나 등번호를 6번을 받았더라고요. 뭐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일단 있었나요? 본인은 일단 남는 한 자릿수 번호가 일단 한국에서 데뷔 때부터 한 자릿수 번호를 쓰는 게 선호했던 상황이라서 좀 남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근데 번호에는 일단 크게 의미를 안 두는 모습, 일단 한 자릿수 번호에 만족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김혜성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3번을 예, 맞습니다. 달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저스의 크리스 테일러라는 선수가 3번을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크리스 폴이 3번을 달아서 이제 CP3로 유명했는데 크리스 테일러가 그래서 CT3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 방출될지도 몰라요. 1년 후에 네, 그때 딱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한 자릿수 번호를 다는 선수는 그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숫자, 그 징크스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혜수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입단 동기기도 하고 굉장히 원래부터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 나가면 사실상 시즌 중에 일단 같은 지구여서 만날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워낙 바쁜 일정이라 교류할 기회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1년에 예전에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같은 디비전이면 19경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줄어서 1년에 13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꽤 많이 하는 편이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13경기를 하다 보면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우 선수가 LA를 가면 이제 김혜성 선수가 쏴야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메이저리그가 한 180일 정도 넘게 하는데 그 13일이라는 게 되게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은근히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좀 이게 서로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리그 일정상 두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은 6월이네요. 이게 좀 특이해요. 원래는 같은 디비전 팀들을 좀 일찍 붙이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 붙이고 그런 스케줄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스케줄이 좀 독특하게 나와서 이게 아마 다저스가 도쿄 가서 개막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해는 그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상당히 늦게 그 말씀하신 대로 6월에 만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양 선수 그 전부터 일단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욕심이고 김혜성 선수는 개막전부터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우리 팬들이 바라는 가장 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